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새벽이랑 오늘 아침 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청문회도 있었고, 뭐 또 증시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문회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일단 증시 관련해서 내용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청문회가 시작하기 전에 비트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11시 부근이었죠. 비트가 청문회 시작 전에 9시, 10시 전부터 해서 되게 불안한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청문회였기 때문에 이 불안한 심리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순간적으로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세력들이 요걸 또 이용을 해먹었다고 또 생각이 들죠. 소스가 돈 것 같아. 갑자기 바닥을 꽂고 이 정도로 내렸던 데보다 더 많이 올려버렸죠. 아무튼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우연한 것은 없다. 다 짜여진 각본 속에서 움직인다라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 일단 미국 증시도 되게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좋았는데 요거 관련해서 내용 한번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뉴욕 증시 오미크론 우려 진정되자 3일 연속 상승. 다우는 어제 0.1% 오른 채로 마감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도 제가 방송하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나스닥은 장이 정말 좋은데 이 비트코인 시장이 한번 크게 하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 이후에 정말 힘든 장을 이어가고 있죠, 여러분들.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이 알트들이 반등이 많이 안 나오고 있죠. 그 사이에 뭐 비트토렌트나 이런 호재성이 짙은 코인들은 조금 반등이 많이 나온 상태고요. 나스닥 0.64% 상승, S&P 500 0.3 0.31, 그리고 항공 그리고 여행 관련주가 상승을 했죠, 여러분들. 뉴욕 증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새 변이 오미크론 우려가 완화되자 3일 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아무래도 오미크론이 처음 이렇게 생겼을 때 나스닥 시장 자체가 많이 흔들렸었죠. 왜냐? 그때 코인도 많이 흔들렸었고요.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이 됐을 때 전 세계 증시가 그때 박살이 나버리고 금리도 엄청나게 많이 내렸죠.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0.25%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 중에 있고, 아마 요거가 지금 정상적인 금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이게 인플레이션 수치도 좀 떨어지고 고용 수치도 좀 좋아지면서 이 테이퍼링을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한다고 우리 파월 형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죠. 자,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다우 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1% 오른 35,754로 거래를 마쳤다. S&P 500 지수도 0.3을 상승한 4,701달러로 마감을 했고,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지수는 100포인트 뛴 15,786 99달러로 장을 마감을 했죠. 일단은 나스닥은 지금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뉴스와 이번 주 후반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연방준비제도,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 등에 주목을 했다. 또 여기에서 또 가장 중요한 뉴스가 나오는데, 화이자와 바이오테크는 자사 코로나 백신을 추가 접종할 경우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 높은 수준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양사는 예비실험실 연구에서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종에 대한 항체 수치를 초기 2회 접종과 비교해 25배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야, 참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입은 기업이 어딥니까, 여러분들? 참 전 세계적으로 돈을 쓸어 모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인계의 손석희라고. 자,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는 진정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시장의 부담이다. 영국은 강화된 코로나 방역 조치인 플랜 B를 시행한다. 플랜 B? 우리가 아는 그 플랜 B? 영국 정부는 백신 패스 도입, 재택근무 공고 등을 담은 강화된 코로나 제한을 조치인 플랜 B를 발표했다.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죠. 우리나라는 마스크도 정말 잘 쓰고 다니는데 지금 하루에 5,000명, 7,000명 정도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뭐 오미크론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가 생겼죠. 남아공 부부에서 이 목사님께서 뻥카를 치셔가지고 그 이후에 조금씩 이렇게 뻗쳐나가고 있는데, 오미크론 증상 같은 경우가 현재 뭐 감기 수준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내일이죠,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우려와 그에 따른 연준의 긴축 행보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의 11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달에는 6.2%가 상승을 했죠. 최고치를 찍었는데 그 이후에 코인 시장이 미친 무빙이 한번 나왔었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때 69,000불까지 순간적으로 해칭 용도로 가야 된다는 그런 심리로 인해서 69,000불을 순간적으로 찍고, 그때 최고점을 찍고 나락을 가기 시작했죠. 69,000불을 찍고 비트코인 지수가 42,000불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내일 CPI 지수가 발표가 되니까 내일도 굉장히 이 비트코인 시장에 되게 영향을 끼칠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전 세계 증시는 하나의 연결고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비트코인이 그런 용도로 나온 건 아닌데, 요즘 비트코인이 기관들이 많이 진입을 하면서 나스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또 물가 상승률이 되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어 연준의 긴축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미국 국채금리도 최근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0.71% 수준까지 올라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다. 이 지표가 말을 해줘요, 여러분들. 10년물 국채금리도 이달 초 1.34%까지 떨어졌다가 1.53%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미국 달러도 상승을 하게 되고 좀 투자 분위기가 좀 많이 움츠러들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미국의 채용 공고는 1,100만 건으로 전월보다 43만 건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2000년 12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를 경신해오다 지난 8월부터 하락을 했지만 10월에는 또다시 증가를 했다고 하죠. 다만 이직을 위한 자발적 퇴직은 420만 건으로 전월보다 20만 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국내 주식장에 또 중요한 또 정보를 또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어떤 종목들이 올라서 지수가 올랐냐? 업종별로 통신, 헬스, 부동산, 기술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 금융,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관련주는 하락을 했습니다. 항공과 여행 관련주들은 죄송합니다. 항공과 여행 관련주들은 상승을 했고, 델타 항공이 2% 이상 오르고, 노르웨이 지안 크루즈는 8%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쓰는 휴대폰, 여러분들도 쓰는 휴대폰, 애플 주가는 이날도 2% 이상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애플 주가는 현재 175달러까지 올랐죠, 여러분들. 정말 미쳐 날뛰고 있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미국 증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청문회를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어제 청문회 분위기가 되게 좋았죠. 일단은 어제 코인베이스랑 FTX라는 거래소의 관련 관계자들이 나와서 어제 청문회를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암호화폐는 네 가지의 테스트를 통해 주식보다는 자산에 가깝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제. 그리고 암호화폐가 달러의 패권을 위협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연준 코인을 통해서 달러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역할을 차지하게 되고 달러가 리저브 백업을 해야 하게 된다면 달러의 역할은 늘어나고 달러의 패권을 더 강해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암호화폐 국제 송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암호화폐는 국제적 송금의 효율성을 제공한다. 송금비도 적고 중간 과정도 적고 은행 계좌가 없어도 송금할 수 있다는 장점을 줍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암호화폐의 가장 본질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암호화폐 관련해서 되게 부정적이죠. 되게 부정적이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일단 뭐 테드 같은 경우도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페이스북 창업주 저커버그 형님께서 리브라라는 코인을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요 리브라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하죠. 이미 회원들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된 상태에서 이 리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사실상 뭐 달러나 다른 거 쓸 필요가 없죠. 다른 나라 여행 갈 때 리브라를 지갑에 넣어둬서 결제 시스템으로 써버리게 되면 우리가 은행 가서 환전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이걸 리브라 절대 사용하게 못한다. 이렇게 금지를 시켜버리고 만약에 이거를 계속 하겠다 그러면 너네 뭐 세무조사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죠. 그리고 어제 이제 코인베이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집중적으로 나왔는데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상장될 때 스캠 코인이 없도록 면밀히 자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우리 의원 나으리들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정말 거래소가 뭐 스캠 상장을 되게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하고 개미 투자자들의 돈을 매우 빨아먹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은행 안에서 존재한다면 더 안정적으로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개인 사업자가 스테이블 코인 건드리 생각하지 마라. 은행 안에서 존재를 하게 해서 더 안정적으로 돌아가겠다. 결국엔 또 자기네들끼리 또 뭐 해먹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절차가 많으면 중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이번 파이프라인 사건에서 만약 달러나 다이아몬드 같은 걸로 주었다면 추적이 불가능했을 거다. 하지만 코인은 오픈소스, 투명성으로 추적 가능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적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회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어제 이렇게 좀 굉장히 코인에 대한 긍정적으로 우호적인 발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암호화폐 투명성이 뭐 매우 도움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의회는 어느 정도 투명성과 미래지향적인 방향 그리고 무결성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을 지지하려면 현재 존재하는 사기, 해킹 등 좀 더 해결 가능한 방향성으로 이 비트코인이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호화폐가 충분히 긍정적이며 혁신적인 역할을 가질 수 있다고 의회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지만 소수의 범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KYC를 통해서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거래 내역이나 이더 스캔 등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수십억 명의 암호화폐 사용자가 더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달러가 암호화폐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고 약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 상황을 통해서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고 또 이야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어 이미 암호화폐 세계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도 테더죠. 뭐 중국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하면 그 혜택은 달러가 가져간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어제 청문회가 간단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이렇게 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 일단 어제 청문회 내용은 되게 좋았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행보가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 CPI 지수가 발표되기 때문에 그 지수가 발표되고 난 후에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